네, 이제 두 분의 에피소드가 남았는데요. 슐라님과 안느의 에피소드가 남아있습니다. 너무 속 시원하다. 홀가분해요. 맨날 발집 끝나면 이런 기분인데 지금도 작은 발자가 끝났잖아요. 그쵸. 지금 행복합니다.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그래, 같아요. 이게 매를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래. 4동 5바였어. 빨리 해보시죠. 저는 약간 다른 분들이 다 엄청 웃기고 완전 시원하고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이런 거 준비해 오실 줄 알고 약간 걱정을 했는데 노잼이었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노잼이어서 너무 아니. 다행이다. 약간 정보로 준비를 해주셔서 그래. 다행이다. 네. 내 거 얘기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기도 그런 거라서? 네?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준비한 거는 시원한 이야기. 시에 대해서 준비해왔어요. 뭐라고? 시? 바다 씨? 포임. 시! 포엠. 여러분, 오늘 특집 핫서머 특집이에요. 핫서머 특집. 시원해질 수 있어요. 다들 재미를 포기하셨어요. 왜 지금까지 재밌게 했는데? 시원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꼭 그쵸? 재밌을 필요 있었어요? 투표는 제일 시원한 거 하는 맞겠다, 거예요. 이러다가. 시원스쿨 영어 이야기 한 게 어디예요? 안 한 게 어디예요? 투표가 말해줄 거야? 네. 시. 근데 시 진짜 읽어본 지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시를 읽기도 하셨어요, 범례님도? 국어책에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범죄님 무시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범죄님은 시도 안 읽었을 것 같아요? 난 기분 안 나쁜데 왜 본인이 그래? 저 이런 거 잘해요. 초중고등학교 그 일반적인 정규 교육 과정에서 시를 다들 보시긴 하잖아요. 근데 네네네. 뭐 성인 되고 나서 시를 읽을 기회는 뭐 거의 없는 것 같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시를 별로 안 읽어요. 일부러 찾지 않는 이상 지하철 플랫폼에 써 있는 시 빼고는 거의 안 읽어본 것 같은데. 그건 읽으시는구나. 그거 그냥 때 기다릴 때 진행해 주시죠. 네.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범례님은 그런 걸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에서. 그냥 그 서울 지하철 그 플랫폼에 보면은 가끔 써 있잖아요. 하나씩. 그래서 듣고 계신 분들하고 저희 뭐 패널들이 시에 대한 오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온 그 강소천 님의 시가 있어요. 닭이라는. 닭. 왜 이렇게 좋아요? 전에도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걸 한번 웃으셨던 것 같은데. 이런 코드시구나. 닭. DARG. 발음 어떻게 이렇게 해? 어쨌든 뭐 이게 초등학교 국어책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되게 애가 쓴 것 같은, 전 실제로 애기가 쓴 줄 알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닭,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왜 웃어요? 웃은 거 아니에요? 오케이. 범례님이 웃으셔가지고. 범례님 웃었어요. 진짜 이거 너무 웃긴 시다. 그죠. 개웃겨. 왜 어떤 포인트가? 설명을 해줘요. 우리도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나 오늘 하루 종일 제일 즐거운 거예요. 지금 준비 잘해왔어. 저 얼굴 빨개졌어. 저는 지금 자랑스러워요. 진행해 주세요. 네. 나는 닭이라는 워딩으로 제목을 시작했잖아. 그 다음에 물 한 모금이 나올 줄 몰랐어. 뭐 이게 닭이 이제 물을 먹고 하늘 쳐다보고 또 마시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너무 재밌네요. 끝이에요 그게? 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네, 이게 다인 거예요. 네, 시작과 끝이에요 이게. 네, 되게 간단하죠. 근데 제가 요거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보고 재밌어서 상상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상상? 상상. 너무 재밌다. 상상도 이 되게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무슨 뜻이지? 그 뜻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다 쓴 거 닭의 입장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 썼다기보다 닭의 입장으로 이제 화자가 닭인 거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한 게 닭이고. 그치. 닭은 혀가 없으니까. 혀가 있나? 어쨌든 이렇게 고개를 위로 찍혀 세워서 음식물을 넘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이 지금 시를 보고 있는데 4줄이에요. 4줄 딱. 그러니까 이게 닭 기억력 3초 막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딱 닭의 기억력에 맞는 정도의 길인 것 같아요. 세대가리의 그 수준. 그러니까 정말 이건 닭이 썼구나. 근데 이거 읽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외양, 닭이 이렇게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위를 쳐다보고 약간 이런 거를 떠올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막 찰랑거리는 그 물웅덩이의 이미지 같은 걸 떠올리시면서 거기에 집중하실 수도 있고, 사실 이걸 읽으면서 글자 자체에 집중하시는 분도 있고 외양에 집중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막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 모든 게 약간 감상하는 방법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시가 있었다. 물론 이제 되게 철학적이고 막 이런 이상한 시들도 되게 많고 아무렇게나 쓴 시들도 많지만 초등학교 때 썼던 시를 한번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적어봤던 거를 짧게 2줄밖에 안 돼요. 이야기해드릴게. 시인 거죠? 네, 시라고 하긴 좀 민망한데 그냥 문장, 두 문장. 읽어드릴게요. 보았던 것과 낯가림을 할 수 없어. 망향의 눈꺼풀은 이내 저물어 가네. 자기 시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읽어봤어요. 전 시라고는 생각은 안 했고. 두 번째 줄이 뭐라고요? 망향의 눈꺼풀은 이내 저물어 가네. 망향이 뭐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고향을 그리워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 향수를 망각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좀 자유롭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군요. 그냥 뭐 읽어봤습니다. 뭐 이런 시가 있다. 그 뭐 시가 익숙진 않아요. 어쨌거나 제가 생각했을 때 현대인들이 뭐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에서 제가 지금 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는 오해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시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는지. 근데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짧은 얘기. 이게 서양의 어떤 미의 역사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추적해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에서 회화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연극, 문학 뭐 이런 거는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예술 형태로 추앙을 받았대요. 근데 음악하고 시는 그러질 못했대요. 예술의 지위에 오르질 못했대요. 특히 시는 그냥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나? 슬프네요. 이게 약간 그 뭐 수학자분들이 뭐 그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화성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수학적인 조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음악은 그나마 약간 끼워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같은데 시는 약간 확실하게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뭐 그때부터 중세까지 약간 다 비슷하겠지만 그러니까 요게 우주의 조화라고 하는 거 아니면 뭐 중심? 코스모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아폴론적인 미 가치 뭐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해주고 말 그대로 질서를 부여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형태? 뭔 소리야? 약간 이렇게. 그래서 뭐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철학자들이 약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림자, 헛소리 약간 이런 걸로 여겨진 게 시다. 사실 최근에 철학자 중에 뭐 사르트르 이런 분들도 시적 이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이게 환영처럼 잠깐 현현했다가 부질없이 사라져버리는 부 뭐 이런 거 정도로 파악하고 정리하는 이런 경향성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오해에 대해서 뭐 사실 그 고등학교 때 수능에서 언어 영역에서 시를 다루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해석은 한 번씩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음 중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근데 그 누구지? 박완서 님인가요? 네네. 나 타기하신 그 썰 얘기하려는 거죠. 나 그 썰 알아요. 그 썰 알아요? 네. 뭘로 알고 그 계세요? 자녀분 얘기 그거 아니에요? 자녀분 얘기? 뭐지? 그건 내가 아는 썰이 따로 하나 있긴 한데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시인분의 시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시인의 자녀분이 푸신 거야. 그래서 이 시를 만들 때 화자의 심정은 이런 게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자녀가 틀린 거야 그거를. 그래서 아빠한테 갖고 와서 아빠 이 시 쓸 때 무슨 기분이었어? 라고 하면서 물어봤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심상이 보기에 없었다. 뭐 그런 썰이 있었거든요. 박완서님은 참고로 여성분입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제 맞아요. 제가 아빠라 그랬나요? 네. 너무 아빠라 그랬어요. 다른 시인분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본 건 아빠였어요. 근데 어떤 해석이 주어져 있었는데 답으로 제시가 돼 있었는데 본인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자기도 놀랐다. 나 별 생각 없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인터뷰했던 게 유명했었죠 한번. 그래서 이런 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서동욱 씨라는 그 미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익명의 밤이라는 책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사람들한테서 찾아볼 수 있는 편견이 있다. 첫째는 시를 해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여기서 해석이라는 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거를 추출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 기호들의 배우가 있으면 그거의 명제를 이렇게 찾는 작업이잖아요. 재미있지 않은가? 배후에 만약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비평의 수고를 덜어줄 요량으로, 즉 경제적으로
시인 스스로 해석이 찾아낼 명제를 직접 제시할 것이지 왜 시라는 언표의 낭비를 우회로로 삼았겠는가. 근데 그러면 시를 안 쓰지 않았을까요? 그냥 뭐 설명문이나 본인의 뭐 주장 뭐 이런 칼럼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시라는 형태로 표현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는 뭐 말 그대로 물론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하고자 하는 말을 지금 말 그대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뭔가 그래서 무슨 소린데 이런 걸 아무래도 추출해내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혹은 그 구체적으로 주어진 언표들, 단어들이라고 하는 어떤 밝은 부분,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허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뭔가를 자꾸 시인으로부터 뱉어내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시의 감상법에서 기본적으로 갖는 오해다라는 거죠. 이 레비너스라고 하는 철학자분도 말라르메라는 시인이 있어요. 프랑스의 되게 유명한 상징주의 시인인데 이 말라르메를 해석하는 것, 그것은 곧 말라르메를 배반하는 일이 아닌가? 말라르메를 충실히 해석하는 것, 그것은 곧 그를 소멸시키는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해석해서 그게 드러나면 이 사람이 생각하고 살았고 경험했고 느꼈던 것이 그 메시지로 치환돼 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그 메시지를 썼군요라고 모두가 믿게 되죠. 그리고 지나가죠.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체험했던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불명료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춰놨던 것들을 소멸시키는 일이나 다름없다. 근데 그 시를 해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시 자체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 않을까요? 그냥 한번 읽고 뭐 어떠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그대로 넘어간다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시를 쓴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일이지 않을까? 금방 잊혀질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시원함이랑 어디에서 연관이 되는 거죠? 시를 원한다고. 시를 원하게 되는. 시원스쿨 나올 수 있다니까? 지금 말한 거 중에 제일 재밌었어. 방금 진짜? 그 부분. 아, 진짜 그래서 시를 준비한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시를 준비한 거예요. 이걸 먼저 얘기해 주지.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집을 따로 읽지도 않았었고요. 근데 조금씩 시랍시고 사실 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적어내려가 본 적들은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로 끄적인 것들이 모이고 약간 조직화된다든지 아니면 조직화되다 만다든지 그런 것들을 섞는다든지 뿌려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의 집합이 시집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서 그래서 이런 세계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죠. 저는. 네. 어쨌거나 시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개념화되어 있는 거, 언어로 추상화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추상적으로 드러나 있긴 하지만 말해지지 않는 것, 침묵 속에 있는 것들이 그 말해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약간 비상하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어떤 것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시를 왜 쓸까? 이게 뭐 사실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적인 상상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되게 뛰어난데 가령 뭐 여우는 교활하다, 호랑이는 용맹하다, 뭐 이런 이미지라고 할까요? 얘들을 볼 때 생각나는 거. 그게 어린아이들의 시적 영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호랑이는 용맹하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여우는 교활하지 않아. 뭐 늑대는 뭐 그렇게 헌신적이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라고 과학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상상의 가치는 약간 해치할 수 없다는 거지. 뭐 보기 나름일 것 같은데 다 그 어른들이 만든 동화책 속의 이미지를 습득하는 것 같긴 한데 어린이가 스스로 만들어낸 상상력이라기보다는 학습된 이미지의 느낌이 좀 강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시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게 제가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전 정의 잘 안 찾거든요. 근데 한번 네이버에다가 쳐봤습니다. 시인데 정의를 찾는 게 진짜 웃기긴 하죠. 근데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자연이나 삶에 대하여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을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글. 뭐 그냥 느낌을 표현한 글. 요 정도 이상의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현대시가 일반적으로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도 비슷한 것 같고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약간 고정된 형체를 원하지 않는 거, 정체성을 지닌 형태들 같은 것들을 파괴하는 거. 사실 익명의
중에 어떤 배후에서 약간 가면놀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역사적인 어떤 계보랄까 이런 것들을 갖지 않는 거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푸코라는 사람은 그래서 각각의 언표가 오로지 그에게만 속하는 하나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약간 요 정도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적인 상상력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바슐라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상상력이 이미지를 구성하는 능력이라고 파악한다. 그런데 사실 상상력은 오히려 제공된 이미지들을 변형시키는 능력이다. 능동적인 능력이란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기억된 지각을 재생하는 게 아니고 되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면에서. 이런 심상.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서동욱 씨 아까 그 말씀드린 서동욱 그 교수가 이런 식으로 시인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인은 자아라는 천막의 아늑한 지붕을 걷어버리고 날뛰는 경험의 폭력이 계곡이나 설원 같은 텅 빈 몸을 통과하게 하는 자이고 그들의 시는 사라진 텐트의 빈 난간에 매달려 잠깐 끓어오르는 온도계 같은 것이다. 그마저도 시 같다. 그마저도 시 같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시 같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느 순간 시를 열심히 읽지는 않지만 시라는 게 생각보다 가치가 있는 형식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걸 그냥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런 비슷한 글귀들을 쓰면서 위안을 많이 받았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읽는 책들이 좀 되게 개념적인 책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사실 예술론 같은 걸 다루다 보면 시론 같은 거를 지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비평적인 수준에서 막 이걸 접하긴 했었는데 직접 이런 것들을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많이 과열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막 복잡한 생각을 하고 지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태를 뭐라고 할까요? 개량화하고 그런 기준들에서 벗어나는 내가 보이면 약간 부끄러워하고 이런 식으로 막 과열되어 가는데 이런 것들을 시켜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억지 같지만. 그래서 마무리는 국내 시인 김소연 시인이 쓴 수학자의 아침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행자라는 부제를 가지고 나온 시의 일부분을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두려움에 집중하다 보면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싶었던 사람이 실은 자신의 피폐를 통역하려 했다는 것을 파리처럼 기웃거리는 낙관을 내쫓으면서 나는 알게 된다. 아무도 살아남지 않은 땅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 살 수 없는 장소에서도 살 수 있게 된 사람이 있다. 집을 짓고 창을 내고 청포도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 이상입니다. 그 슐라님은 이제 시원한 에피소드를 시를 원하는 에피소드로 해석하셔서 네, 맞아요. 재밌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아이스 그린티 라떼로 하겠습니다. 그 아이스 그린티 라떼는 또 왜 나온 거예요? 꼴찌란 얘기죠. 저 괜찮아요. 월급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꼴찌를 작정하고 만드신 느낌인가? 약간 그러기도 했어요. 사실은. 아니 근데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시원이라는 단어를 본인만의 이제 해석으로 해서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일단 좋았어요. 기발했어요.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해석을 했다 뭐 이런 거니까 저희는 좀 직관적으로 물리적으로 시원한 걸 얘기했는데 내가 보기엔 닭이 거의 99% 했어. 초반에 모든 게 다 너무 재밌었어. 닭이라는 시는. 다행이네요. 그거라도 재밌었으니. 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릴 때 저도 미술학원을 되게 어릴 때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못 그린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막 시도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같은 거 그리면 이렇게 대충 육면체 그리고 아래다가 바퀴 2개 달고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선생님이 되게 혼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막 자동차를 못 그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뭔가 글을 쓴다는 것도 이렇게 기준에서 벗어나면 뭔가 시작을 못하는 이런 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한번 시작해보시면 생각보다 재밌는 체험이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 차례군요. 네. 드디어 오늘은 핫서머 특집. 여러분들은 모두 주제에서 어긋나셨네요. 이게 전부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로 시원한 썰들을 준비했습니다.
아님이 항상 이야기하기 전에 밑밥을 되게 잘 까시는 것 같아요. 항상 이거 몰입되게 이게 딱 책임질 수 사실 있어. 오프 더 레코드긴 하지만 주제를 공유를 할 거냐 아니면 진짜 녹음 때만 얘기를 할 거냐 사실 좀 걱정했는데 오늘 좀 걱정대로 진행되는 것 같긴 해. 사실 정보글을 할지 진짜로 시원한 썰을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PD님 마음에 안 든 게 지금 얼굴에 너무 많이 보여서.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표정 안 좋구나. 옆에 있어서 안 보였네요. 나 지금 정면에 있어서 너무 무서워. 나 지금 가장 시원해 지금. 오싹해. 오싹해 지금. 아니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 썰을 말하기가 너무 겁이 나네요. 저는 진짜 오늘 좀 힘 빼고 그냥 편하게 듣고 가시라고 준비했고요. 제가 썰들을 좀 여러 개 짧게 준비했어요. 저는 시원한 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조금 뭐 등골이 오싹해지거나 좀 소름이 돋거나 눈앞이 아찔해지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썰들을 몇 개 준비했고 조명을 좀 끄고 얘기할까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참 어디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나 진짜 큰일 난 거 같은데. 얼마나 오싹해. 내가 생각한 그게 저는 다들 가벼운 거 하실 줄 알고. 이 정도면 가벼운 거 아니에요? 빡 뺐어요 진짜. 아니 뺀 게 좋은 건데 지금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괜히 너무 어깨 힘주고 너무 오싹할 수 있으니까 담요하실 챙기죠. 여러분 진짜 너무 추워서 땀 나실 수도 있어요. 긴장하세요. 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썰을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듣고 싶어 하시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뻔한 공포물. 두 번째는 군대물. 군대? 세 번째는 연애물. 네 번째는 청춘물. 오, 재밌겠는데. 연애하고 청춘은 약간 다른? 저는 뭐 먼저 듣고 싶으세요? 일단 안느님이 그 군대 얘기를 뭘 하실지 나 군대 얘기 너무 궁금하다. 아 진짜요? 군대 얘기가 제일 길어요. 그래도 최대한 짧게 말씀드릴 거지만 군대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싹해지는 썰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사건은 진실이며 그때 상황을 100% 재구성하지는 못했으나 100% 진실에 가까움을 먼저 말하도록 하겠다. 때는 바야흐로 월드컵 4강이라는 말이 판타지처럼 일어났던 2002년 겨울이었다. 줄을 잘못 선 기억은 없었지만 꼬인 군번 탓에 말년을 말년답게 보내지 못하고 있던 병장 오호봉 때의 일이다. 그날 우리 중대병 80명 중 딱 절반인 40명이 병장이 되던 날이었다. 이리저리 채이던 상병, 그리고 저도 안 가질 1병, 개만도 못한 2병 등등 대장정을 끝내고 꿈에 그리던 병장을 달았는데 나의 일상은 아직도 차출에 불려다니고 침상 걸레질을 하는 걸레 같은 시기였다. 12월이 되고 오호봉이 되니까 많던 병장들이 하나둘 전역을 하기 시작했고 그나마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으나 아직 소속근무는 졸업하지 못하여 이등병 쫄따구들만 골라서 근무를 섬에 하염없이 머리 길고 얼굴 예쁜 하얀 일반인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야간 근무가 찾아왔다. 절대 얼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와 함께 혹한기 방한복을 덕지덕지 껴입고 갓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등병을 이끌고 대공초소로 야간 근무를 나갔다. 야, 네 이병 김범예. 얌마 각 풀어. 내가 너 잡아먹냐? 어쩌고저쩌고 꼰대질을 하기 시작했다. 이등병이 대답이 없었다. 안 웃냐? 하늘 같은 병장님이 농을 하시는데 안 웃어?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장난을 안 하면 삶에 낙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해해주길 바란다. 그냥 편하게 있다 내려가자 이등병에게 얘기를 했고 병기도 잠시 내려놓고 쉬고 있었다. 변기요? 병기. 아, 병기? 총총을 내려놓고 잠시 쉬고 있었다. 참고로 대공초소는 중대막사 뒷동산 꼭대기에 있었다. 대략 사다리가 있는 2층 구조로 위에 조그만 내부가 있었고 그 주위로 난간이 설치된 구조였다. 대공초소이기 때문에 FM대로 하자면 난간에서 대공을 향해 경계 근무를 해야 했다. 하지만 때는 12월. 눈, 비, 바람 피할 곳 없는 꼭대기는 상상 이상으로 추웠다. 이에 나는 전지전능한 대천사 병장의 자비를 베푼답시고 얌마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네, 북괴군입니다. 아니다. 우리의 주적은 간부다. 넌 대공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밑에서 어떤 간부가 올라오나 근무를 서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아들었지? 그럼 추운데 초소로 들어가자. 그렇게 비좁디 좁은 초소에 이등병 녀석과 같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혹한기 방한복에 방탄조끼에 병기까지 어깨 메고 둘이 그 좁은 곳에 들어가려니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야, 변기는 문 앞에 세워놔라. 이 말 한마디가 가져올 후폭풍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안에서 이등병과 이런저런 노가리를 까다가 이야기가 산을 흘러가듯 시작됐다. 어느새 저 밑에서 교대 근무자의 랜턴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수다를 마무리하며 밖으로 나오면서 가자, 변기 챙기고 방탄복 똑바로 입고. 네, 병장님. 문을 열고 나오니 변기가 사라져 있었다. 나는 사색이 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덜 끝난 게 뒤에 얘기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름이 돋는 상황인 거예요. 소름이 돋긴 하네요. 내가 내 입으로 뱉으면서도 차마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이어집니다. 야, 우리 좆됐다. 총 없어졌다. 군대에서 총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총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또 어떻게 이어져요? 뭐 뒤에 결말이 있긴 한데 여기서 딱 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더 듣고 싶은데. 재밌네요. 소름이 돋는 설이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결말은 더 소름 돋는데요? 네, 뭐. 결말이 너무 궁금해. 뭐 사실 군대 썰 중에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뭐 많긴 있습니다. 하지. 뭐 총을 잃어버린 이야기, 이제 편의점에 가서 총 사오라 그래가지고 정말 총 사러 뭐 갔다는 이야기, 뭐 사격을 했는데 탄피가 10개 있어야 되는데 9개밖에 없더라.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유명한 썰들은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뭐 있는데 총기 닦으라니까 세탁기 해놓고 돌리자. 돌렸다더니 뭐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싹하네요. 근데 오싹하다는 거는 총기가 없어졌다. 난 말년 병장이다. 곧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총기는 없어졌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군대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진행돼요. 저는 그냥 그걸 단타입니다. 떠나서 총이 없어지니까 뭔가 되게 오싹한데 이게 저녁이랑 별개로 그냥 되게. 군대에서 뭔가 없어졌으니까. 그 누가 가져갔을까? 그러니까 쏠려고 가져갔을까?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아쉬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누가 가져갔고 뭔가 상상력이 자극될 만한 시점인 것 같아요. 개소름 돋긴 하겠다. 실제로 그러면. 그렇죠. 아찔하죠. 아찔한 거 이상이죠. 사실 전역자들은 알 거예요. 소름이 꽉 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어. 총기 수입하다가 총기 닦는 걸 총기 수입이라고 하는데 총기 수입하다가 옆에 두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총기가 없어진 거야. 뭐야? 이러면은 진짜 머리가 새하얘져. 근데 알고 보니까 옆 생활관 잘못 들어간 거고 막 그럴 때. 근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지 않아요, 다들? 근데 그때 뭔가 사고 정지, 회로 정지. 뇌가 그 상태로 멈추는 순간이 있어. 하는 게 있지. 와, 어떡하지? 이런 느낌. 다음물 뭐 들으시겠어요? 저 공포 듣고 싶어요. 공포물? 공포물은 뻔합니다. 뻔해요? 짧은 거 2개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 또 2개가 있는 거예요? 재밌겠다. 아주 미니 썰입니다. 독신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남자가 사는 곳은 평범한 아파트이지만 이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커튼의 형태나 쓰레기통 위치 같은 게 미묘하게 변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최근 들어 다른 누군가의 시선까지 느껴지던 나날, 이에 기분이 나빠진 남자는 친구에게 이 일에 대한 상담을 했다. 혹시 스토커일까? 경찰 신고가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실제 피해가 없으면 경찰이 안 움직인대. 친구가 말하기를 캠코더 촬영을 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캠코더 촬영 같은 건 어때? 만약 진짜 스토커가 있다면 증거품이 될 테니까 경찰도 납득할 거야. 친구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과 비디오 카메라를 빌려주면서 이에 힘입어 남자는 바로 캠코더 카메라를 설치했다. 다음날 아침 나가기 전 녹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외출이 끝나고 돌아온 남자는 더욱 초조해졌다. 방 안에는 침입자의 흔적이 어느 때보다 확실히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건 진짜 스토커가 찍혀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카메라로 다가가 녹화를 멈추고 재생을 시작했다. 한동안은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저물고 얼마 있지 않아 낯선 여자가 부엌칼을 가지고 방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잔뜩 위축된 남자는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찍혀있어. 스토커 찍혀있어. 공포를 넘겨 완전히 흥분한 남자는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친구에게 내용을 실황하기 시작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 여자가 방 안을 돌아다녔을 걸 생각하니까 남자는 절로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이걸로 경찰도 움직여주겠지? 남자가 한 가닥 희망에 마음을 놓고 있던 중 화면 속 여자는 남자의 방 옷장에 들어가고 있었다. 우와, 옷장에 들어갔어. 좀처럼 나오지도 않아. 남자가 친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중 또 다른 누군가가 방에 들어오는 게 보였다.
그리고 영상 속 남자는 점차 가까워지더니 이내 영상이 끝났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섭다. 오, 진짜 무섭다. 방에 있는 거네요? 옷장 안에 들어있는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 나가서 봤어야지. 나가서 봤어야지. 그치. 바로 나가서 봤어야지. 자, 다음 썰입니다. 이거는 덜 무서워요. 등산 모임에서 이번에 조금 높은 산을 올라가기로 했는데 등산 모임 중에서는 눈이 먼 사람이 한 명 있었다. 하지만 등산을 너무나도 좋아했기에 도움을 받으면서 산을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폭설이 내려서 모두 고립되었고 간신히 동굴로 피신을 해 있었다. 며칠 동안 지속되는 고립에 식량이 부족해졌고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 모두 팔 한쪽씩을 떼어서 그걸로 식량을 보충하자. 이내 모두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렀고 눈먼 사람도 본인의 팔 한쪽을 잘라서 식량으로 제공했다. 그렇게 구조대가 도착하고 모두 살게 되었다. 이내 너무 기뻤던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구조가 되었다. 끝난 거죠 지금. 끝입니다. 에이 너무했다. 지금 눈먼 이거는 사람만? 이해하면 무서운 거지. 눈먼 사람의 팔만 자른 거 아니야? 나머지는 아무도 안 다 연기였고.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구조가 된 거죠. 약간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랑 비슷한 맥락이네요. 이해할 수 있는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이코패스가 대답하는 대답은 일반인과 다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있어요. 전쟁고아예요. 전쟁고아 친구한테 산타클로스가 축구공을 선물해줬어. 재밌게 놀으라고. 왜 그 아이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거.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다리가 뭐 다쳐서 발이 다쳐서 이러는데 뭐 사이코패스는 눈이 없어서. 나 다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답이?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전쟁고하니까 사실 어딜 다쳐도 사실 그치. 뭐 불쌍하지만 뭐 어딜 다쳐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하네요. 좀 소름이 돋긴 한데. 저 이런 것도 봤어요. 당신은 그 범인이고 집안에 침입했어. 그리고 그 집에 살던 여자가 옷장 안에 숨어 있는 걸 알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강도? 방금 그 썰과 연장되는 이제 퀴즈네요. 약간 사페 퀴즈 중에 하나. 난 이거 답을 알아서. 다른 분들 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인이니까 뭘 대답해도 일반인 범주에 맞아. 있더라고요. 당장 나는 이걸 무기를- 처음 질문을 들었을 때 가장 뭔가 잔악무도한 걸 골라야겠다 그래서 옷장에 불을 지를까?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일반인 범주에 있더라고. 진짜? 근데 저도 이거 왠지 본 것 같은데 제가 사이코패스 답변을 했던 것 같아서. 그래요? 저 뭔가 좀 찝찝하네. 같은 경우는 제일 근처에 보이는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짚는다 일단. 준비를 뭐 당장 해야 되니까. 강도가? 내가 강도인가? 강도예요. 그리고 이 집안에 있던 여자가 옷장 안에 숨어 있는 걸 알고 있어. 거꾸로나. 아까 이 썰과 대입해서 생각했어요. 뭐 정답은 그거였죠. 기다린다. 문 앞에서. 나올 때까지. 갔나 싶어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자, 여러분 2개 남아 있습니다. 연애물 그리고 청춘물. 연애물. 이거 이제 남은 거 2개는요. 그냥 소름 돋는 썰이에요. 그냥 아찔해지는. 여는데도 소름 돋는 거예요? 아찔해지는 썰. 뭔가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서운 거 아니고 그냥 아찔해서요. 들으면. 오케이. 연애물. 자, 여러분은 사귄 지 얼마 안 된 정말 사랑스러운 연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외박 여행을 떠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설레어서 며칠 몇 날 옷도 골라내고 어떻게 다닐지 골라내고 겨우겨우 숙소로 입상하게 됩니다. 숙소로 입장하기 전에 저녁을 한번 식사를 했었는데요. 저녁 식사를 먹고 나서 배가 너무 아픈 걸 느껴요. 이건 무조건 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난 지 얼마 안 된 연인 앞에서 똥을 쌀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참습니다. 다행히 똥기가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사히 숙소에 입장을 하고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새벽 갑자기 급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귄 지 얼마 안 된 여러분은 이 연인이 자신이 똥이 싸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똥을 싸기 시작합니다. 안돼, 그냥 싸. 수도꼭지 물도 틀어놓고 싸던가 괜히 샤워하는 척 샤워기도 틀어보고요. 그렇게 무사히 똥을 빠르게 끝냈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연인은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정말 성공했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연인이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잠에 깼습니다. 샤워를 끝내고 돌아온 연인과 인사를 나눈 후 여러분도 화장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변기를 쳐다봤는데 왜? 변기 안에 똥이 묻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막혔어? 아니요, 그냥 똥이 묻어 있었어요. 있는 거지. 다 덜 내려갔던 거지. 여기까지입니다. 왜 덜 내려갔지? 그래도 뭐 그뭐 설명하긴 좀 그런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 아찔해. 나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그래요? 사귄 지 얼마 안 됐으면 다 봤을 거 아니야, 연인이 어쨌든. 내 똥인 것도 알 거고. 아니 연인도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어제 그럼 다행이지. 저는 진짜 아찔할 것 같아. 사귄 지 얼마 안 됐어. 나 이런 것보다 약간 그런 게 더 웃겼던 것 같아. 약간 그냥 진짜 짧은 얘기인데 너무 방구가 마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뭔지 알 것 같아. 방구를 끼면서 사랑해라고 외쳤는데 연인이 뭐라고 방구 소리 때문에 하나도 못 들었어. 완전 고전 아니야. 청춘물 하나 남았네요. 이것도 뻔한 아찔한 일화입니다. 여러분은 조별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원들은 모두 착실하고 성실하며 여러분은 항상 내가 사람운이 정말 좋구나. 이번 조별과제 정말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별과제에 열심히 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것은 발표. 발표 전날 살짝 긴장하여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하다가 알람을 맞추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뭔가 느낌이 쎄했어요.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통화 87통.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꿈같이 느껴져요. 카톡을 열어보니 조별과제 단톡방 쌓인 카톡 200여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가 보니 모두 단톡방을 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뭐야? 무슨 상황이야? 그냥 나 빵점이지 뭐 그냥. 발표 날 늦게 일어난 거지. 자기가 자기가 발표자인데 늦게 일어났고 일어나 보니 핸드폰에 부재중이 여러 통 찍혀 있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조별원들은 다 나가고 단톡방. 사실 저는 대학 다닐 때 제가 다 발표했거든요. 이런 적 없어요? 응? 늦게 일어난 적 없어요? 늦게 일어난 적은 없는데 근데 약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내가 발표를 안 했는데 아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안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든 발표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 근데 뭔가 학생 때였으면 조금 오싹할 텐데 뭔가 직장인이 되고 보니까 더한 일이 많습니다. 더한 일이 많기 때문에 더한 일이 뭐가 있나요? 사실 직장물도 하나 이제 여러분, 신입사원물도 준비하려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해외 출장 가는 아침날 늦잠 잔 기분을 압니까? 일단 늦잠이라는 거는 다 오싹하네요. 그 순간. 늦잠은 진짜 오싹한 것 같아. 해외 출장인데 늦잠 자고 일어나는데 팀장님한테 공항 도착했어라는 카톡이 딱 와 있을 때 의학 잘 도착했어. 너무 싫어. 뭐 그런 거 제가 겪은 건 아닙니다만. 제가 준비한 썰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네요. 재밌네요. 재밌었습니다. 전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캠코더? 캠코더 무서웠지. 이게 뭔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니까 나는 그 영화 숨바꼭질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봤어요. 그 비슷한 내용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구 나오는 거죠? 손현주. 네, 손현주님이 귀신물 아니고 그 모녀가 살고 있는 거죠. 그쵸. 그 도형으로 표시하고. 저가 진짜 공포 영화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는데 스릴러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와 이거는 너무 무서워서 영화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영화가 한 2-3개 있어요. 스릴 넘치는 장면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숨바꼭질. 그럼 그 영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 애니메이션인데 코렐라인. 코렐라인? 이거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재밌어요. 클레이 애니메이션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줄거리가 뭔데요? 보셔야 돼요. 내가 볼래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사실 난 기생충은 다 봤어요? 뭐 안 봤어요. 저 미안해요. 봤어요. 그 3개 있었다 했잖아요. 영화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영화가 기생충도 포함돼 있어요? 기생충도 포함돼 있어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지. 진짜? 뭐지? 방금 얘기했던 숨바꼭질, 기생충, 그리고 클로버필드 23번지인가? 노잼인데? 핵노잼. 아니 그냥 나는 정말 아무 기대 없이 그냥 보러 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꼭 빨리 영화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잘 못 보는구나 무서운 영화. 근데 무서운 영화랑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이 긴장을 타게 하는 이거 너무 싫어요. 차라리 파라노멀 액티비티 이런 대놓고 무서운 영화는 사실 별 감흥이 없어요. 그냥 이러고 보는데 언젠간 뭐 하겠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나 뭔지 알아. 뭔가 이 계속 막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그 긴장감을 유지하는 영화가 참 힘들더라고 저는. 또 추천드리고 싶어요. 블레어 위치. 블레어 위치? 딱 그런 류예요. 내가 싫어하는 눈을 거? 꼭 감고 보게 되는 영화.
저는 그 곡성이란 영화 보면서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멱살 잡고 진짜 확 끌고 가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였어가지고 빨리 곡성. 끝냈으면 좋겠다. 막 몸이 막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막 지친 약간 그런 느낌이. 힘 빠지고 다 보네. 네. 저 약간 기생충 볼 때니까 약간 안느님 말씀처럼 제가 못 참는 그게 있어. 뭔가 들킬 것 같은 진짜 아슬아슬한 기생충이 그래요? 장면을 보면은 전 진짜 못 참거든요. 근데 기생충 때는 빨리 영화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보다도 잠깐 나갔다 올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저도 그랬던 거 너무 같아요. 아슬아슬해서 진짜 제가 추천한 거 진짜 좋아하실걸요? 와이프랑 같이 진짜 한번 봐야겠네요. 역대급 2개예요. 아, 블레어 위치 다음날 코렐라 바지에 이런 오줌 거. 지리고 오는 거 아니야? 진짜 개쩔어요. 자, 여러분 어쨌든 4가지 에피소드 잘 들어봤고요. 저 이제 투표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왔구나. 사전에 네. 배부해드린 종이 위에 사전에 1등과 배부해드린 종이라고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네요. 1등과 2등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표는 그러니까 1등, 2등으로 쓰는 거죠? 네네네. 네. 1등 하나, 1등 한 명, 2등 한 명의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본인 빼고. 네, 본인을 제외하고 그리고 개표는 제가 하고 법률님 그거 지금 사용 가능하세요? 그걸로 이제 집계를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게 뭐라고 다들 저렇게 가리고 쓰는 거야? 2번 접어서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기준은 제일 시원했던 썰입니다, 여러분. 가장 시원했던 썰. 벌칙이 이제 꼴찌분은 다음에 아이스 음료. 꼴찌가 2명 나오면 뭐 2주 연속 먹는 걸로 하죠. 그리고 1등은 아까 언급해드렸던 특권 중에 하나를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등 범례, 2등 슐라. 누가 나 뽑았지? 그러게요. 그러게요래. 신기해도 그러게요. 본인은 아니란 얘기야. 1번 안느, 2번 하몽. 1등 안느, 2번 하몽. 1등 범례, 2등 하몽. 그러면은 1등이 3표. 1등이 4표로 안느님이랑 범례 저고요. 동률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슐라님 1표로 꼴찌. 그리고 하몽님이 3표로 2등입니다. 아쉽다. 간발의 차였다. 2등을 지금 3개를 얻으셨어. 맞아. 2등으로만 3표를 얻으셨어요. 그러네. 그러면 지금 두 1등 분이 하신 두 분은 1등이네. 어떻게? 네, 저희 뭐 하나씩 특권을 하나씩 가져가면 되겠죠. 아까 뭐 재투표 뭐 이런 거 안 한다. 둘 중에 한 명? 하나 뽑아볼까요? 뭐 의미 있나? 질까봐 그래요? 이래서 또 이게 안 할 수 없다니까. 당연히 나지. 그래요. 기분 좋게 이렇게 하고 끝내죠 그러면. 그럼 특권을 저랑 범례님이 하나씩 가져가고 이제 슐라님은 네, 음료를 다음에 음료를 제공하겠습니다. 특권이 뭐였죠? 우선 첫 번째가 스킵? 묻다안 결석권 혹은 휴방권. 그걸 지금 골라요. 그러면은 2개 중에 하나씩 지금 나눠 가지세요. 그러니까 2개를 어느 순간 고를 순 없으니까. 몰라. 난 별로 내키는 게 없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결석권 하나 가져가요. 아니요. 저는 장소권을 고를게요. 장소권이 낫지. 범례님은. 저는 휴방권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묻다안 휴방권. 그러니까 그 녹음에 3명만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니 휴방은 휴방 때리는 거예요. 편집을 안 하는 거지 그 주는. 녹음은 계속 진행을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한 주를 아예 휴방 때리는 거죠. 결방 특집도 안 나갑니다. 오케이. 결방 특집도 안 나가고. 네, 안 나가요. 그것도 편집을 해야 되니까요. 잠깐만 결방 특집도 안 한다고? 그럼 그냥 그 주는 아예 그냥 말 그대로 한 주 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집자님이 많이 바쁘실 때 아니면 너무 그냥 귀찮을 때. 잠수 타고 싶을 때. 근데 이거 우리 모두한테 한 주 방송이 안 나가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청취자분들께 한번 동의를 구해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우리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방 특집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 월요일 오후 3시를 기다리시는 분이 10명이 있을지 100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월요일 퇴근하면서 딱 열었는데 안느의 휴방권 딱 이렇게 힝 속았지? 이렇게 딱 써있어요. 그렇다면 근데 진짜 그럼 안느님의 결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나가는 건 좀 사실 그 머리가 의미로 복잡하다. 그 의미로 결방 특집을 사실 녹음을 했던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올리기에는 기다려주신 분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죄송하니까. 그래요. 이건 저희끼리 알아서 정리를 해보고요. 일단 뭐 정리를 하고 그래요, 일단 뭐. 한번 쉬는 정도. 그쵸.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일단 쉬고 싶을 때
쉬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고 네, 나 휴방권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니까. 당장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당장 다음 주. 장난이고요.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 오시느라 패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들으신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원한 여름 되세요. 여러분 잘 보내세요. 고생하셨습니다.